보통 사람들은 소개팅을 통해 연애를 시작하기도 하고 술집에서 사랑을 찾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제 친구랑 함께 간 여행지에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기도 하죠. 하지만 앞서 말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20대 중반에 제가 그랬죠. 그때는 제가 뭘 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만추를 추구했어요. 파티 생활을 하면서 주위에 아는 사람도 없으면서 연애 경험이 없는 놈이 자만추를 추구한다? 정말 연애할 가능성이 0%에 가까웠어요. 이건 진짜 불가능입니다. 그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어디서 연애를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3가지의 방법으로 연애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오픈 채팅을 하세요. 저는 오픈 채팅으로 첫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픈 채팅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코로나 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면 되지 왜 아무도 모르는 온라인에서 사람을 만나냐,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어딘가 부족해서 온라인을 통해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저는 파티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오픈 채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픈 채팅의 장점은 첫 번째로 다양한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주로 술자리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동등하면 연애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한 가지로 정리가 되겠네요. 오픈 채팅은 정글이다. 관리자나 핵심 인물의 심기를 건드리면 곧바로 강퇴당합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처럼 우두머리가 왕인셈이죠. 그리고 내가 남자인데 거기서 여자와 사귀다가 헤어지면 남자는 투명인간 취급당합니다. 보통 모임에서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지면 남자보다는 여자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때 여자가 여자의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남자가 여자의 편을 많이 들어줍니다. 왜냐? 내가 그 여자의 빈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남자들이 헤어진 여자의 곁에서 위로하고 헤어진 전 남친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자와 사귀었던 남자는 모임에서 투명인간 취급과 자신의 이미지가 깎이는 것이 불편해지자 모임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여자의 편을 들어줬던 남자가 여자에게 대시를 합니다. 나중에 헤어졌던 여친의 프사를 보면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모임에서 알던 형이었죠. 진짜 정글 같은 곳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오픈 채팅이 이처럼 나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오픈 채팅을 통해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러니 오픈 채팅이 마냥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겠네요. 장단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만 모임에서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면 그 모임은 나가시는 게 건강에 이롭습니다. 특히 자신이 남자라면 더더욱요. 뒷담화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정리하자면 주위에 아는 사람이 없고 소개팅 받을 상황이 아니라면 오픈 채팅 모임은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동성친구 많이 사귀기. 여자를 만날 기회가 많이 없다고 하면 아는 동성친구들을 많이 사귀세요. 왜 그러냐 하면 동성이 봤을 때 내가 좀 능력이 있고 괜찮다고 생각되면 자기 주위에 있는 이성을 소개해주기도 해요. 이때 이성친구가 많은 동성친구를 사귈 때는 어설프게 친해지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성친구가 많은 사람은 그런 눈치가 좀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들어서 친해진다기보다 내가 이성친구가 많다는 점을 좋아한다는 것을 재빠르게 눈치챕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는 이성친구가 많은 너보다는 단순히 너랑 같이 노는 게 재밌어서 좋다라는 느낌을 어필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너는 왜 연애 안 하냐, 내가 소개시켜줄까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성 간의 술자리에 초대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근데 참지 못하고 너 여자 많잖아, 소개 한 명만 시켜줘 막 이렇게 찡찡거리면 절대 안 됩니다. 소개 절대 안 시켜줘요. 만약에 소개를 시켜준다고 해도 약간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소개시켜줘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사람과 친해지고 내가 능력이 괜찮다고 느껴질 때까지 스스로 발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연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번호를 따는 방법. 평범한 방법으로 번호를 물어보면 번호를 잘 안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노력을 쌓아가야 합니다. 이 방법은 주로 제 친구가 쓰던 방법인데 아르바이트생들의 연락처를 얻을 때 주로 쓰는 방법이에요. 식당이나 편의점, PC방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보면 제 친구는 곧바로 풀세팅 모드에 들어갑니다. 머리 손질은 기본이고 캐주얼한 옷에 은은한 향수까지 뿌려요. 그리고 처음에는 마음에 드는 알바생에게 나는 너한테 관심이 없다 라는 마음으로 가벼운 인사 정도만 합니다. 그렇게 눈도장을 찍은 뒤 3일째가 되면 웃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이때도 단순히 자주 오고 즐거워서 웃는다는 인상을 줘야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웃으면서 인사한 후 알바생의 퇴근 시간이 다가올 때쯤 자연스럽게 같이 나갈 준비를 합니다. 보통 알바생들은 집에 가려고 버스장에서 버스를 기다려요. 제 친구는 그때를 노립니다.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관심 있어
있어서 그런데 혹시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상대방은 보통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해요. 그런데 이내 낯선 사람이 아닌 자기가 근무하는 곳 손님이라는 것을 알고 평소에 깔끔한 스타일에 눈웃음이 괜찮네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무의식 중에 떠올리죠. 그럼 보통 상대방은 부끄러워하면서 연락처를 줍니다. 물론 거절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남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스타일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친구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시도한다고 했어요. 확률이 0%가 아니면 불가능이 아니다. 도전할 가치가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시도했고 총 3번의 연애에 성공했고 단순히 이론과 운이 아니란 것을 증명했습니다. 제가 말한 방법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연애를 시작할 수 있어요. 길을 가다가 번호를 물어보거나 가벼운 스몰 토크를 시작하면서 번호를 딸 수도 있죠. 그것마저도 힘들다고 하면 소개팅 앱을 통해서 연애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진짜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많이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애가 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얘기한 현실적인 방법 3가지를 통해서 연애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로백이었습니다.